안녕하세요, 크레이지 창업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여름이라 이제 뭐 냉칼국수라든지 이제 막국수 창업을 하느라고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창업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정말 답답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건 한번 강의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요즘 전화가 많이 오는 게 뭐냐면, 근데 여름에 이제 창업을 하다 보니까 메뉴 설정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통계를 보면 전화 오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잔치국수 아니면 시장 칼국수예요. 그러니까 잔치국수는 뭐 7,000원 정도, 시장 칼국수도 7,000원인데 어떤 지역은 뭐 6,000원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가가 이제 원체 오르다 보니까. 근데 이걸 왜 하냐고 제가 여쭤봐요. 이거는 예를 들어 내가 여력이 있고 내 가게고 뭐 무한리필을 줄 수 있다든지 정말 남들하고는 틀리게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나마 칼국수는 나아요. 칼국수는 7,000원 정도를 해도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는데, 잔치국수는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다수가 체인을 하는 거예요. 체인 같은 경우는 물어보니까 몫이 좋거나 이런 데는 뭐 순수하게 1,000만원도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가게니까 1,000만원인 거예요. 그럼 내가 내 동네에서 내 가게가 어느 가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미 좋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아서 잔치국수를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하는가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전화 오시는 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장사 잘 되는 곳도 다 가보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되도 않는다는 소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 굉장히 절박하신 분들인데 이번에 투자해서 장사가 잘못되면 상당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왜? 잔치국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그걸 해서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잔치국수를 예로 들면 무한리필이에요. 자기 가게고 무한리필이고 어마무시하게 좋아요. 먹으러 가죠. 어떤 집은 고기를 구워서 주는 것도 있고. 그건 어차피 내 출혈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출혈을 보면서 장기적인 걸 보는 거예요.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장사가 되지 않아도 앞을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못해요. 한 달 벌어서 거기서 소득이 생겨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치국수를 하셨던 분들이 전화가 와요. 저랑 통화를 하시고, 그럼 작년 요맘때쯤이 아니죠, 봄에 오픈을 하셔서 하셨던 분들 다 잘못됐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잔치국수를 하라고 했었나요? 물어보면 아니라고 해요. 사장님은 말리셨다고. 근데 참 힘들어요, 장사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름 창업 메뉴, 뭐 신규 창업자도 있고 추가 메뉴를 넣어서 여름을 버티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먹는 걸 주도하는 세대가 이제 바뀌었어요. 네.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뭐 IMF 때나 이럴 때는 돈을 아예 안 썼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쓴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뭘 먹는다고 하면 뭐 2,000원짜리 설렁탕, 해장국, 뭐 2,000원짜리 콩나물국밥, 뭐 시락국, 뭐 하여튼 가격이 엄청 저렴한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유행을 탔었거든요. 왜? 그때 있었던 먹는 걸 주도하는 세대들은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쓰는 게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먹는 걸 주도하는 세대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세대는 제가 뭐 여러 사람들을 보면 일주일 내내 일을 하면서 돈을 아껴요. 뭐 김밥도 먹고 편의점 도시락도 먹고 하면서 돈을 모아서 나중에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아니면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던 날이든 결정을 해놓고 좌표를 찍고 식당을 찾아가요. 유명한 집, 뭐 자기네들끼리는 입소문이 대단한 집, 아니면 음식이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집들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전에도 양극화가 많이 벌어지긴 했어요.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 근데 요즘은 중간치에 있는 가게도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데 가서 돈을 잘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집은 언제 가느냐? 평일에 그냥 한 끼 간단하게 때우는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게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잡으려면은 이제 굉장한 퀄리티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대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 뭐 저랑 동률에 사셨던 분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시장 갔더니 시장 칼국수 보니 줄이 막 쫙 서 있는 거예요. 막 6,000원인데 막 어마무시하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이 잘 되는 거지 내가 잘 되는 게 아닌데 자꾸 그런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잔치국수는 제가 물어보니까 거의 90%가 왜 잔치국수를 하느냐.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뭐 크게 저기가 없는 거죠. 왜냐면 본인이 잘 되는 집에 가서 먹어보니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정도는 아니어도 한 절반은 하지 않겠나. 절반이 안 돼요. 절반이 안 된다. 그럼 잔치국수를 하려면 요즘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려는 잔치국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가격이 싸야 되고, 두 번째 양이 많아야 되고, 세 번째 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들과 차별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뭐 돈가스를 하나 튀겨주던, 불고기를 해서 석쇠구이를 주던, 뭘. 그럼 결국에 그런 게 들어가면 단가가 문제예요. 단가를 어떡하냐. 그럼 뭐 이거 8,000원 9,000원 받을 거예요? 9,000원 주고 누가 잔치국수를 먹어?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지금 이렇지, 나중에 또 경기가 좋아지면 잔치국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예. 무한리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게를 오픈하고 메뉴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현 상황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세대가 바뀌고 어떤 세대이며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5천 6천 진짜 알고지 모아가지고 이걸로 어떻게든 좀 안정적인 좀 식당을 차려,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답이 나오겠냐는. 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늘 안타까워요. 현 상황을 잘 모르는구나 라는 걸 이제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겁니다. 왜냐면 전화가 이렇게 많이 하루에 뭐 보통 한 2통 3통씩은 오는데 이게 참 설득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저도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니까 대화하시다가 이제 끊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 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주면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런 게 있었네요 하고 그나마 그러면 다행이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뭔가 설득할 수 있게끔 이 영상을 한번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낸 거예요. 보통 이제 저한테 여름에 문제 많이 오는 게 신규 창업.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여름에 의외로 신규 창업인데 전화가 많이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메뉴라고 했는데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름 메뉴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건 끓여 먹는 메뉴거든. 끓여 먹는 메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하는 게 뭐 냉면을 사서 쓴다든지 아니면 제일 평범하게 하는 건 이제 콩국수. 콩 기계 사서 직접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나마 이제 콩을 직접 사서 갈아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난데, 근데 그것도 과연 효율성이 있나 이거. 예를 들어 그런데 몇 군데를 가보면 생각보다 만족하지 못해요. 매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자리가 좋거나 이런 데는 그래도 꽤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장사하는 몫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 좋은 것을 얻을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음식에 대해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이런 걸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잔치국수를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얼마 정도 사업적으로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 강의 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장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안 되고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내가 이 가게를 차려서 이 가게를 필두로 체인 사업도 하고 전수 창업도 하고 이런 사업적인 마인드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대다수 전화 오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유튜브에도 뭐 이런 게 영상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 영상 보고 그걸 한다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분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막상 얘기를 해보면 답이 없어요, 사실. 그나마 이제 요즘 제 유튜브가 좀 많이 저기가 올라가는 게 이제 냉칼국수하고 이제 간장 비빔 칼국수가 이제 많이 영상이 뜨고 문의가 오고 직접 접목을 해서 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걸 아이템,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템으로 해서 신규 창업하는 거는 맞지가 않고요. 대신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괜찮은 거죠.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잔치국수를 하실 때는 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의 재정 상태, 그리고 어떤 가게를 얻을 거면 과연 여기서 가격을 얼마를 할 거고 이렇게 할 건지. 근데 남들하고 똑같이 평범하게 해갖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체인에서는 엄청 뭐 자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동네 체인 하는 데가 있는데 막 장사가 엄청 잘 된다. 모르겠어요. 그 집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과연 포스기로 매출을 찍고 재료비 빼고 뭐 이래서 얼마나 남는지. 그러면 체인을 하려면 뭐 그냥 되냐는 얘기예요.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걸 자꾸 보고 자기가 된다라고 자꾸 착각에 빠져갖고 하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잔치국수는 양을 첫째 많이 줘야 돼요. 무조건. 무한리필로 주면 더 좋고요. 그리고 가격이 싸야 돼요. 7,000원에 무한리필이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한다. 사람들이 대부분 가게를 조그맣게 차려서 잔치국수를 100그릇 팔면 70만원이잖아요. 두 사람이서 못해요. 주방에 설거지하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세 사람은 써야 돼요. 두 사람은 써야 돼요. 자기까지 세 명이죠. 그리고 사실 팔고 나면 재료비 빼고 못 빼고 하면 사실 없어요.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무한리필 같은 경우는 더하죠. 그런데 무한리필을 안 하면 별로 저기가 없잖아요. 그냥 한 끼 먹는 식당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당. 막 친구들 끌고 와서 야, 그 잔치국수 끝내줘 이런 말은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냥 무한리필로 주고 뭐 반찬도 고추, 양파, 된장, 김치, 단무지 뭐 이런 것들을 준다 그러면 상황이 틀리겠죠. 그럼 이런 거 주면 줄수록 단가는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는 순마진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느 사장님처럼 내가 직원들 월급 주려고 장사를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잔치국수 하는 거 반대예요. 왜냐면 대다수가 여력이 안 돼요. 이걸 배포 있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력이 되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력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여유도 있고 뭐 가게도 좋은데 얻을 수 있고 무한리필로 때려서 지금 당장은 내가 소득을 얻지 못하더라도 일단 사람을 가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1년이고 2년이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력이 없어요, 대다수가. 그런데 이런 걸 고집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거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말리죠. 그럴 바에 차라리 칼국수를 해라. 칼국수는 고명을 바꾼다든지 뭐 육수만 바꿔도 요즘은 뭐 7, 8천원, 9천원까지 갔거든요. 만원도 받고. 서울 같은 데는 뭐 11,000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대다수 만원에 이제 책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낮은 단가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양 칼국수를 6,000원에 팔았어요. 가게를 오픈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죽어나죠. 저녁에 포스기 계산해보면 허무해요. 허무하다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음식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주고 제대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게 맞아요. 요즘 세대도 그렇고 경기가 안 좋을 때일수록 저단가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함정이에요. 저단가는 예를 들어서 그걸 한번 생각해요. 우리 동네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사람이 잔치국수 6,000원 무한리필을 했어요.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럼 이쪽은 우리도 무한리필, 이쪽은 우리도 무한리필, 이러다 보면 다 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했던 사람을 끌어들였던 가게를 제외하고는 서로 경쟁이 되버리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결국에 여력 있는 사람이 버티고 나머지는 다 망하는 거예요. 잔치국수나 이런 쌍칼국수들은 예전에 IMF 때도 있었고 수시로 있었어요. 경기가 어렵다 하면은 뭐 3,500원부터 시작해갖고 결국에 살아남지 못해요. 예를 들어 3,500원 칼국수가 떼돈을 벌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 가게 주변에 3,500원짜리 칼국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없어요. 그 상황에 잠깐 반짝했다 또 없어요. 잠깐 반짝했다 또 없어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저한테 이제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와요. 그럼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냉면, 그 다음에 칼국수, 그 다음에 뭐 저녁에 술안주. 요 세 가지. 그럼 이제 냉면 같은 경우는 뭐 평양도 있을 테고, 함흥도 있을 테고, 막국수도 있을 테고. 여름에 창업을 할 때는 찬 게 앞으로 나와야 돼요. 무슨 송가네, 뭐 예를 들어서 송가네라고 해요. 만약에 내가 겨울에 가을에 오픈한다면 칼국수가 앞으로 와야 되겠죠? 냉면이 뒤로 가고. 지금 여름이잖아. 냉면이 앞에 오고 칼국수가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름이 너무 더워요. 근데 너무 길고.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한번 사람들이 C컵을 했죠. 샤워집 하는 사람들이 아주 C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여름엔 사람들이 끓여 먹는 칼국수를 먹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타격을 많이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메뉴 때문에 전화가 엄청나게 와요. 추가 메뉴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막국수예요. 칼국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뭐 삼계 칼국수라든지 고기 칼국수 아니면 조개 칼국수, 그다음 뭐 사골 칼국수. 그 이제 보면 단가가 있는 걸 좀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이미 전국적으로 가격이 그 정도 가격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국수를 하라고 하는 거는 지금 평양냉면이나 이런 것들은 수도권이나 어딜 가면 거의 12,000원. 이제 서울 같은 데는 16,000원이에요. 사리 하나 시키면은 거의 뭐 2만원대가 넘죠. 참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인구가 되다 보니까 매니아층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성지화가 되잖아요. 어디가 뭐 메밀향이 좋고 뭐 어떻다 막 소문이 나면 16,000원이든 2만원이든 주고 먹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막국수는 왜 제가 막국수를 얘기하냐면, 막국수는 제가 뭐 깊은 얘기는 안 해드리겠는데, 막국수가 이제 앞으로 칡냉면처럼, 예전에 칡냉면이 완전히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 번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처럼 막국수가 시작점에 서 있어요. 제가 지역을 이렇게 오픈해주러 가보면, 저도 이제 뭐 막국수를 오픈해주러 가지만 지역에 가보면 막국수들이 이제 보여요. 예전에는 하나도 안 보였거든, 잘. 근데 요즘은 뭐 부산 가든 대구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서울 가든 막국수 집들이 이제 눈에 조금씩 띄어요. 그건 뭐냐면 시작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유행의 시작점에. 그러면 올해 지나고 내년에는 제 생각에 아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런 거를 좀 잘 창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육수는 칼국수 육수로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국수 육수를 뭐로 할 건가? 사골로 할 건지, 닭으로 할 건지, 뭐 조개로 할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막국수에 뭐 온막국수를 파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온막국수는 그렇게 임팩트가 없어요, 겨울에. 왜냐면 상호가 막국수로 돼 있으면 여름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래 상호는 무슨 막국수 앤 무슨 칼국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차라리 촌스럽더라도. 아니면 이미지화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봉봉이다. 그러면 봉봉 칼국수는 막국수하고 칼국수가 유명해서 이미지화를 하시든지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막국수는 이제 지금 기계 막국수가 상당히 시작점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얘기인데, 기계가 좀 상당히 비싸요. 그게 그런 것이 부담스러워서 뭐 메밀면을 사서 쓰는데, 사서 쓰는 거와 뽑아서 쓰는 집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매출 차이도 크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쪽으로 잘 생각을 하셔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신규 창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반드시 찬 음식이 메인이 되고 뜨거운 음식이 서브가 돼야 된다는 얘기. 가을이면 뜨거운 메뉴가 메인이 되고 찬 음식이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오픈을 할 땐 반드시 찬 음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샤브집, 얼큰 샤브 있죠. 제 유튜브를 보고 가게를 오픈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 유튜브에 보면 냉칼국수 편이 있어요. 지금 냉칼국수를 시연해서 하는 집도 있고, 칼국수 집인데 굉장히 많아요. 이 육수를 쓰고 면을 또 본인들이 뽑는 데는 이걸 활용을 해서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오고 본인들이 어떻게 만들었다고 사진을 보내줘요. 그럼 제가 뭘 추가했으면 좋겠다 얘기는 해드리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유튜브를 왜 이런 걸 안 보냐 했더니, 영상에서 이렇게 보다가 제 유튜브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알려드리기는 하는데, 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작년인가 재작년에 올린 건데, 냉칼국수하고 간장비빔, 그 다음에 비빔칼국수는 쫄면 편에 있는 비빔장을 쓰시면 돼요. 그냥 아주 지금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서 냉칼국수, 간장비빔 칼국수 편을 한번 찾아서 보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 자, 얼큰 샤브 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와서 냉칼국수를 많이 해요. 왜냐면 거긴 직접 면을 뽑으니까 그 면을 해서 하시면 되고,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요 밑에 보겠지만은 국밥집이에요. 국밥집하고 고깃집, 삼겹살집 장사가 안 돼요. 여름에. 물론 오래 전통이 있거나 장사가 본래 잘 되는 집은 여름 메뉴를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여름에도 국밥이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대부분 오픈한 지 얼마 안 되고 매출이 얼마 안 되는 집들이에요. 그나마 조금 됐었는데 여름, 작년 여름 꼭 해요. 다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작년에 너무 시겁해서 올 여름에 뭘 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집에다가 냉칼국수를 하면 어떨까요? 저는 솔직히 반대예요. 냉칼국수는 여기랑 맞지도 않고, 차라리 그럴 거면 냉면 육수하고 면을 사서 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국밥집이나 이런 집들은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냉국밥이에요. 냉국밥 같은 거를 하셔야 연계가 돼서 쉽게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냉국밥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추천은 하지만, 오히려 이런 국밥집에서는 진짜 하려면 또 기계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냉면을 사서 쓰세요. 소바가 됐든 냉면이 됐든 어찌됐든 여름만 버티면 되니까. 그리고 이 국밥이 여름에도 충분히 먹힐 수 있게끔 장사를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국밥집에는 냉국밥을 추천을 하고, 그게 안 되면 냉면을 사서 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삼겹살집, 고깃집이죠. 고깃집 같은 경우는 소면이나 냉면이 있어요. 소면이나 냉면이 있잖아요. 그죠? 소면이나 냉면이 있는데
사실 고깃집 같은 데는 이게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메뉴가 안 돼요. 그럼 제일 많이 하는 게 김치찌개, 된장, 제육. 요 세 개가 제일 많이 들어가. 그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고기가 있잖아요. 삼겹살이. 그러면 저는 제육을 하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제대로. 제 영상에 보면 제육 칼국수 편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제육고기 볶는 게 나와요. 삼겹살은. 이런 거를 좀 활용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육도 정말 제육 자체만 한번 맛있게 하면 얼마든지 가격을 괜찮게 받을 수 있거든요. 형태의 변화예요. 예를 들어 뭐 제육을 해서 돌판에 막 바라락 끓게끔 뭐 준다든지, 아니면 제육하고 뭐 면을 비벼 먹게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변화를 줘서 우리 가게만의 특징을 살려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삼겹살집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소면이나 냉면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여름을 돌파하려고 하는 메뉴는 차라리 제육 같은 걸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삼겹살은 가게에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조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보면 너무 가게하고 동떨어진 메뉴를 하려고 그래요. 삼겹살 집에서 어떤 분은 콩국수를 한다고 콩국수 기계를 사와서 했는데 삼겹살 쩐내 나는데 거기 와서 누가 콩국수를 먹겠어요. 그러니까 기계만 사놓고 안 나가니까 콩국 해놨다가 또 쉬고 이러니까 버리고 결국에는 없애버렸다. 그럼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도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냉면 파는 게 나아요. 저는 이제 삼겹살집 뭐 대패 냉동 삼겹을 무조건 추천을 하는데, 냉동 삼겹을 할 때 제가 꼭 넣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막국수예요. 막국수. 기계 막국수. 삼겹살 집에 그러니까 처음에 오픈할 때부터 막국수를 시작하면 인지가 돼요. 사람들한테. 이 집은 삼겹살 집인데 막국수를 직접 뽑네 하면, 그런 가게들은 여름에도 막국수를 먹으러 많이 와요. 근데 왜 안 되냐고 하면, 삼겹살 집은 삼겹살만 생각하지 냉면은 거의 사서 쓰거든요. 그런 것들을 창업을 할 때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게를 뭐 내일부터도 이제 가게를 오픈해 주러 가는데, 안타까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메뉴를 잘못 선택을 하고 해서 1년을 가서 거의 잘못돼 갖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본인 임의대로 무슨 메뉴를 넣었다가 또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분들이 어찌됐든 전화가 많이 와요. 하소연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이제 정보나 이런 거 좋은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해서 전화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최대한 이제 어려운 시국을 좀 버텨나갈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기는 하는데, 저는 제 유튜브에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 사람들이 이제 직접 해본 거죠. 괜찮은 거예요. 어떤 분은 냉칼국수에다가 그 석쇠불고기를 세트로 해서 파는 거예요. 칼국수 집에서. 제가 알기로는 샤브 칼국수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그 레시피로 응용을 하고 본인들에 맞게 많은 내용들을 접합을 시켜서 좋은 성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냉칼국수 편은 하고 제육, 영상에 보면 이 두 개가 나오니까 이거를 꼭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뭐 링크도 걸어 놓겠지만은, 좀 이렇게 안 될 때는 내가 좀 몸으로 뛰어야 돼요. 좀 열심히 뭔가를 해갖고 뭔가 좀 해고 이렇게 해야지. 어떤 분들은 대놓고 알려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안 알려드려요. 근데
진짜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과를 보려고 연구했다라는 느낌이 있을 땐 제가 얘기를 해드려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셔서 여름을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름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냉 음식이 앞에 나와야 돼요. 냉 음식이. 뭐 예를 들어서 냉면, 그리고 뒤에 뭐 갈비가 됐든 칼국수가 됐든 뭐 삼겹살이 됐든 이렇게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그 집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여러분들이 근처에 뭐 유명한 갈비집이나 이런 데 보면 함흥냉면을 기계로 직접 볶거나 평양냉면을 직접 뽑아서 하는 가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가게들은 대다수 장사들이 잘 돼요. 물론 시설도 좋고 뭐 이런 거. 그러면 그 집에 고기 냄새 난다고 냉면 먹으러 안 갈까요? 아니, 가요. 그게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칼국수도 마찬가지. 칼국수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칼국수만 해서 잘 되는 데 많죠. 그러면 그 집만 잘 되는 거예요. 몇 집만. 내가 이걸 하면 되겠어요, 우리 동네? 칼국수만 하면. 아니, 되면 좋겠죠. 그게 안 되더라는 얘기.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름 메뉴, 겨울 메뉴. 겨울에 오픈할 때는 겨울 메뉴가 앞에, 여름 메뉴가 뒤에. 여름에는 여름 메뉴, 겨울 메뉴를 하는데 여름 메뉴가 앞에, 겨울 메뉴가 뒤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요즘 식당 오픈하러 다니면서 많이 오시라고 해요. 식당으로 가보시라고 하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 영상을 보고 뭐 영상을 봤잖아요. 제 영상을 보고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픈한 가게가 있으니 한번 가서 봐보라 그러면 가서 보면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안 가요. 대다수가. 근데 가는 사람들은 얻죠. 분명히 얻죠. 그래서 답을 찾는 거예요. 제가 무슨 숙제를 내주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제가 뭐 강요를 안 하겠는데 이런 좋은 영상이 있는데 왜 안 보냐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그냥 건너뛰기 해보지도 않아요. 해본 사람들은 벌써 발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벌써 시도를 하고 냉칼국수도 하고 막 이렇게 비빔칼국수도 하고 시도를 막 한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앞서가잖아요. 좋은 내용이 있음에도 안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 해드리는 건 신규 창업이라든지 메뉴 추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 영상 냉칼국수 편을 많이 보고 전화가 오세요. 그래서 이게 언젠간 터지겠구나 했는데 요즘 꽤 많이 보시고 실질적으로 자기 장사에 접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본인들이 먹어보고 괜찮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 뭐 그 전에 이제 개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이게 아마 한꺼번에 확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차츰차츰 좋아질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이럴 때일수록 저는 저단가 음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퀄리티가 있고 단가가 좀 있는 걸 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아요.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향후 내가 내년에 가격을 1,000원 올리더라도 부담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좀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음식을 좀 해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의외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변에 가게들 보면 다 임대딱지가 붙어 있어서 와 지금 뭐 장사를 하면 죽겠거니 뭐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가 기회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망해서 없고. 그러면 오히려 수요보다는 공급이 조금 모자라는 상태로 갈 상황이 커요. 그리고 내가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 정말 제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져요. 왜? 음식만 괜찮고 하면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업하는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에 이제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잘 좀 보셔요. 건너뛰기 하거나 뭐 그냥 레시피만 적어놓고 이러지 마시고 한번 만들어 봐요. 만들어 보면 좀 내가 급할 때 뭔가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저단가 음식, 응? 저단가 잔치국수, 칼국수, 칼국수를 하든 잔치국수를 하든 좀 단가가 있는 걸 해요. 잔치국수 같은 경우 뭐 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면 돼요. 좀 시스템을 잘 갖춰가지고 좀 해보시라는 얘기. 어느 집에 갔더니 칼국수에 돌솥을 주더라고. 우리가 보통 칼국수 집에 가면 보리밥을 주잖아요. 돌솥을 주더라고. 돌솥에다가 나물 3개가 이렇게 나와서 비벼 먹을 수 있게. 칼국수 10,000원이에요. 칼국수는 뭐 특별한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멸치 칼국수인데 돌솥이 나가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정말 잘 쓴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좀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내야 돼, 내가 장사가 되려면.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저단가는 하지 마시고 좀 고단가의 음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하여튼 시간이 빨리 되는 대로 음식 영상을 좀 올려야 되는데 이걸 너무 안 올리다 보니까 저도 또 갑자기 올리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어요. 뭐 이거 한 편 찍으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편집까지 하면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올리도록 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엄청 더운 여름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오는 그런 상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제 특별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 막국수는 이제 여름이 시작됐으니까 지금 뭐 하셔도 괜찮은데 내년을 위해서라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시작점. 이제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인 시작점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크레이지 창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